예,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업종, 그리고 시장에서 또 뚜렷하게 이슈가 된 업종, 그런 종목군들 깊게 또 파헤쳐 드리는데, 오늘은 좀 가슴 아픈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해서 그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여러 제약업체들 중에서 여러 업체들이 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제약사들의 손실폭도 이번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좀 크게 나왔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어찌됐건 그에 관련된 업종군들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놓고 볼 때 무조건적으로 메르스 관련 뭐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종목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종목마다 메르스 영향, 악영향을 받은 부분들의 시점이 다 천차만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도 다 달랐어요. 그러한 이유는 개별적인 그 펀더멘탈에 있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종과 종목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흐름이 되겠죠. 뭐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업종군들 갖고 나온 거예요. 뭐 따져보면은 뭐 더 있겠죠. 뭐 제약업종 중에서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일단은 메르스 관련 직간접 피해주 윤정두가 보는 시각에서 갖고 나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 바닥 반등을 잘 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메르스 부분에 있어서 또 충격을 꽝 하고 받아버리죠. 2차 충격까지 받으면서 바닥으로 밀려 떨어졌는데 그나마 좀 돌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여행주 마찬가지죠. 거기에 카지노주는 뭐 가장 최근에 엄청난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동안 잘 움직이다가 일단은 쉬어갈 구간에서 메르스 여파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줬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는 이제 뭐 극장가,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쇼박스가 좀 눌림을 받았었고,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 호텔 신라의 이제 투숙객 한 분이 메르스 감염되신 분이 이제 숙박을 하시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 요인 때문에 호텔 신라도 6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제주 호텔 폐쇄를 하고, 그리고 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조정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지금은 조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움쿠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중국 여행객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지금 뭐 흐름이 뭐 진정 국면이다 아니면 또 확대 국면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금융시장에서 보는 제 개인적인 기준은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일단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본다라고 해석이 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서서히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가장 좀 대표적이다 하는 종목군들 차트 놓고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놓고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인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재료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 요인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재료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은 바닥 3월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굉장히 크게 단행이 됐는데 급락이 연출이 되죠. 이틀 동안의 급락이 연출됩니다. 그 이틀 동안 급락 연출되는 이유가 메르스 부분의 여파, 메르스 부분의 여파 때문에 조정받았다가 돌리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중국 공안 쪽에서, 중국 당국에서 도박 여행 가는 그런 여행객에 대한 뭐 조사를 한다,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관련 뭐 브로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관련 직원들 몇몇이 또 체포가 됐다, 이러한 내용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조정이 깊어졌는데,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굉장히 크게 몰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드린다면, 오늘까지도 사실상 GKL이나 파라다이스의 수급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닥 반등이 뭐 5.13%뿐이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세 부분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막 깨져 내려갈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급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부분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펀더멘탈 부분도 확인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은
지금 패닉 상태는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부터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항공주가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바닥을 찍고 여기 뭐가 떴습니까? 샛별형이 뜹니다. 그래서 샛별형이 떠서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맞아버리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메리스 여파가, 그러니까 메리스가 5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5월 29일경부터 이제 시장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가 됐습니다. 크게 확대가 됐는데 그 바로 직전에 항공주들 반등을 내주는 흐름 속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죠.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흐름이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부분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플러스 그리고 항공주들에 대한 펀더멘털 개선, 실적 개선폭 이러한 부분이 잠시 충격은 받았지만은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러한 부분도 역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하나투어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 이제는 좀 메리스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럼 기존 앞전의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재상장 이후에 아모레퍼시픽도 잘 움직임을 주다가 갑자기 메리스 불거지고 또 중국 관광객이 입국을 좀 취소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확대가 되면서 조정폭이 사실상 좀 깊게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바닥 반발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의 기준에서도 긍정적인 추세 변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리오쿠첸 마찬가지죠. 리오쿠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 교육 방송 진행해 드릴 때 인터넷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바닥권에 놓여졌을 때 펀드멘털에 대한 부담 요인은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가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오면서 되돌려지는 흐름. 이 추세 부분이 다시 과거의 추세로 회귀가 된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메리스 부분에 있어서 야 바닥에서부터 돌려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냥 단기적으로 돌려지다가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메리스 부분을 갖고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 정부에서의 뭐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게 되면은 바닥 인식을 벌써 이미 그 전에 잡아놓고 대부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펀드멘털 부분, 실적 부분, 이러한 부분의 모멘텀만 조금만 나와주면요. 추세, 과거의 추세, 상승의 추세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포에 빠지시기보다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메르스 관련 종목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표로.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5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돼 있죠. 저점 대비 상승률이 바닥 상승률이 이 정도. 그럼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리용쿠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아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뭐 기존의 누적 수급,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종목군들이 외국인 기관의 누적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업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추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거기에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종목을 하나 노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입니다. 쇼박스입니다. 미디어 플렉스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쇼박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4월 달에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요즘에 뭐 중국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 효과를 받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국의 화이브라스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3년간에 최소 6편의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쇼박스에서 영화를 지금 하나 개봉을 한 상태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그 개봉될 우리나라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흥행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그리고 메르스 여파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관람객들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됐다.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놓고 보시게 되면 쇼박스 일봉 차트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준이었죠? 메리스 부분이 부각된 부분이 가장 고점 찍고 꼬리 달고 위에 찍고 난 그 다음날 흐름부터 메리스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 메리스가 부각이 되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5월 말부터 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심리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조정을 받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다시 떠넘겨진 것이 아니라 멈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다시 물량이 뺏겨지는 수급. 다시 얘기해서 앞부분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요만큼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무너져 내려올 때의 추세의 흐름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바뀐 게 없었다. 물량 뺏긴 상태 그대로 움직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중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내일도 장중 무료 방송이 있고 오늘도 야간 11시에 무료 방송이 있어요. 815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쇼박스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그럼 또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린 내용, 왜 이 바닥권에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편입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복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어느 시점에 매수 구간을 설정해야 될지 이 부분도 오늘 또 공부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메르스 관련된 내용의 종목군들을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쇼박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쇼박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야간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